반갑습니다. 중년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바로 월급 루팡의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회사에서 이 일 내가 안 해도 돌아가잖아 하고 싶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렇게 몰래 시간을 보내며 월급 루팡으로 살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월급 루팡이 생기는지, 그들은 어떻게 조직에서 생존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실제 사례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8분 동안 완전 집중하게 해드릴게요.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나도 혹시 월급 루팡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월급 루팡의 최후, 그 진짜 이야기. 월급 루팡이란 무엇인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월급 루팡. 이 말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시간만 때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루팡이라는 단어는 일본 만화 캐릭터 궤도 루팡에서 따온 건데,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죠. 즉,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급여를 받는 이들을 도둑처럼 여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월급 루팡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효율화, 과도한 시스템 의존, 리더십 부재 등 다양한 조직 내 문제로부터 발생하기도 해요. 특히 일부 조직에서는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구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눈치 없이 뻔뻔한 사람이 월급 루팡으로 살아남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의 때만 열심히 하고 실제론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자신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척 연기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는 잘 먹혀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월급 루팡의 생존 전략. 월급 루팡들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꽤 전략적입니다. 첫째, 존재감을 없애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과한 행동이나 말없이 묻어가듯 생활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문제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상사 입장에서는 굳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둘째, 보고의 기술을 익힙니다. 매우 간단한 업무도 복잡하게 보이도록 표현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집중하죠. 이때 자주 쓰는 표현이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서요. 관련 부서와 조율 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셋째, 책임 회피 능력도 탁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슬쩍 다른 팀이나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전 전달만 했습니다 식의 말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팀워크와 업무 흐름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실제 조직에서의 사례 분석. 실제로 중견 IT 기업의 한 사례를 보면 월급 루팡으로 불리던 직원이 2년간 실적 없이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 직원은 회의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업무는 거의 외주나 후배에게 넘기면서도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겉으로는 바빠 보였지만 실제로 그가 처리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그 직원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없이 이름만 있는 직원은 가장 쉽게 자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의 말로는 회사에 배신당했다였지만 사실 그는 조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무임승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조직 내 신뢰와 역량 평가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죠. 월급 루팡이 조직에 끼치는 악영향. 월급 루팡이 한두 명 있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태도가 조직 문화 자체를 좀먹는다는 점입니다. 성실한 직원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봤자 저 사람처럼 되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이로 인해 조직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핵심 인력들이 지쳐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책임은 회피하고 성과는 없는 구성원들 뿐. 회사는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고 결국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팀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월급 루팡은 이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최후는 언제나 예상 밖의 순간에 찾아오게 되죠. 월급 루팡의 말로. 월급 루팡의 공통된 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잘리더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나만 남더라.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쌓여 결국 조직 내에서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팀장이 슬쩍 이야기 꺼내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도 그들은 배제됩니다. 쟤는 일 안 하니까 떼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AI와 자동화가 활발한 시대엔 단순 업무만 하던 직원은 가장 먼저 대체됩니다. 일하는 척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환경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나도 혹시 월급 루팡일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가 조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의만으로 하루를 보낸다거나 업무의 결과보다 형식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월급 루팡이 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일지나 성과 기록을 스스로 정리해보세요. 내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나 상사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월급 루팡에서 벗어날까? 월급 루팡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작은 일이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작은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큰 기회도 따라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 개발과 학습을 멈추지 마세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 외에도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조직이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주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 어느새 당신은 필요한 인재로 평가받게 됩니다. 월급 루팡, 결국엔 탈탈 털린다. 결국 월급 루팡의 최후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시작해 모두가 아는 방식으로 끝난다. 처음엔 들키지 않지만 조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를 잃은 직원은 가장 먼저 타겟이 되죠. 회사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사람은 언제든 잘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을 두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월급 루팡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매일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당신의 경력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태도가 1년 뒤 내 자리를 결정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는 어떻게 평가될까? 많은 월급 루팡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겉으로 안 보여서 그래. 소위 정신노동이나 조율 업무는 수치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성과도 측정하려고 노력합니다. HR 부서에서는 직무 기술서자부 디스크립션과 OKR OBJECTIVE and 키 리절츠를 통해 모든 직무에 대해 목표와 핵심 결과를 수치화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회의만 주로 하는 직원이라면 회의 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CS 지표나 고객 피드백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식으로 정량적 결과를 추적하죠. 즉, 요즘 시대엔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모든 업무가 평가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착한 루팡과 악성 루팡의 차이. 흥미로운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월급 루팡이 나쁜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착한 루팡이라는 개념도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착한 루팡이란 평소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할 때 뛰어들어 큰 성과를 내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엔 업무가 없어 보이지만 위기 순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혹은 팀원들이 힘들어할 때 숨은 조력자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악성 루팡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노력만 가로채거나 회의에서 아이디어는 내지만 실행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조직은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는 건 착한 루팡이 아닌 진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회사의 눈은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누가 누굴 감시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요즘 기업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기여도를 추적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협업 툴 슬랙이나 노션 사용 로그, 프로젝트 완료 시간, 회의에서의 참여도, 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빈도, 이 모든 게 간접적인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인사평가 시즌이 되면 상사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를 내리죠. 특히 AI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척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구별됩니다. 이제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다가 정리하는 시대입니다. 무섭지만 진실이죠. 월급 루팡의 진짜 피해자 동료들. 월급 루팡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회사도 아니고 상사도 아닌 바로 동료들입니다. 루팡이 맡아야 할 일을 결국 누가 하게 될까요? 같은 팀원들이 분담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일 안 하면 그만큼 동료가 더 일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루팡이 있는 팀일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퇴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회사에서는 그걸 나중에야 알아채고 왜 실력자들이 떠나지? 라고 고민하지만 이미 조직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는 말없이 참고 있던 동료들이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루팡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내가 월급 루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뭘까?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시작입니다. 난 얼마나 성실한가? 내 업무는 조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이걸 매일 5분만이라도 되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행동 변화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있는 태도로 접근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 성장 욕구예요. 요즘은 업무만 잘해도 부족해요. 꾸준히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미래의 루팡은 어떻게 변할까?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AI 시대의 월급 루팡은 과연 존재할까? 정답은 더 빠르게 사라진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 반복 업무나 데이터 정리는 AI가 대부분 대체합니다. 즉,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대체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미래의 조직에서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팀워크를 이끄는 커뮤니케이터,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 있는 사람. 월급 루팡은 이런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자존감.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일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다. 물론 우리는 회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한다면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월급 루팡이란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조직이든 결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뀌어 보는 거 어때요? 성실함은 결국 당신의 자존감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